오실 그때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현재의 방역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 회복을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3차 접종자에 한해서라도 영업시간을 24시까지 늘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내로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 근데 오늘이 2월 8일이에요. 그러면은 2월은 2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루 17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근데 이 전망을 내놓은 사람이 다름 아닌 질병청의 정은경 청장이었습니다. 어떻게 17만이라는 숫자까지 나오게 된 건지 좀 궁금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방역 지침들 나오고 있죠. 또 대선 주자들은 영업시간 풀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두루두루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정은경 청장님 입에서 하루 17만 명이 나오니까 네. 더 무서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은 사실 3만 명대 정도인데 네. 그러면은 20일 안에 하루 17만 명? 쉽게 믿기질 않네요. 이제 그 질병관리청의 그런 그 수학적 모델링의 이제 자료를 제공하는 팀이 한 5개 팀 정도 있고요. 예. 또 질병관리청 자체도 모델링을 돌리는데 최근 들어서 3주 동안 계속해서 주간 단위로 계속 2배씩 늘어나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또 감염 재생산수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다시 모델링을 했더니 이제 이번 달 말에 12만 명에서 17만 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모델링이 나왔는데 예. 그 질병관리청 모델링보다도 더 나쁘게 지금 보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이재갑 교수님도 더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언급하신 적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모델링 자료들을 한 2-3개씩 보고 있는데 네네. 저도 뭐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모델링 보면 이제 많게는 3월 초나 3월 중순에 이제 20만 명 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모델링 자료도 사실 나오고 있어서 사실 그게 좀 문제인데, 다만 지금 이제 모델링 팀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신속항원 검사가 이제 그 비고위험군에서 주된 검사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네. 이제 확진자 규모 자체가 정확하지 않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확진자 숫자 발표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예. 정확한 편인데. 근데 이제 신속항원 검사에서 그러니까 미음성자들이 PCR을 안 돌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규모 자체가 약간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소평가되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수학적 모델링 자료도 이제는 이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좀 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더 될 거여서 예상치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실제로는 이제 지역 사회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17만보다 더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상황. 대유행인 건 분명합니다. 오미크론 대유행. 그렇게 되니까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계속 새로운 지침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발표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거는요. 확진자 중에 재택 치료하는 군 안에서도 또 나누겠다. 확진자인데 재택에서 치료하시는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저 보건소에서 전화도 돌리고 구청에서 어플로 관리도 하고 키트도 주고 이랬는데 그거 안 주는 분들도 이제 생긴다는 거죠. 예, 일단 이제 집중관리군하고 일반관리군이 나눴는데요. 네. 집중관리군은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사람분들 60대 이상 또는 50대 기저질환자만 되고, 그 50대 미만, 50대 기저질환 없거나 40대 미만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직접 관리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수동 감시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럼 셀프 감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알아서? 열 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열 나고 몸이 안 좋으면 이제 본인이 다니던 동네 의원이나 병원에 연락해서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예. 아니면 이제 재택의료기관 관리하는 기관들이 이제 상담센터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예. 중간에 내 몸 상태 안 좋으면 전화해서 저 이렇게 몸 안 좋은데 혹시 예. 뭐 약 좀 보내줄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약을 보내주는. 그러니까 본인 건강 본인이 체크하고 안 좋으면 이제 상담, 이제 비대면 상담을 받는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율성을 굉장히 준 거예요. 예. 밀접 접촉도 아닌 이미 확진된 사람인데도 상당히 자율성을 준 거. 뭐 이제 관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전문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하루에 뭐 3-400 명대. 근데 정부 차원에서 워낙에 계속 3만 명 내외를 맥시멈 보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택 환자한테 나눠주는 키트 자체를 한 3만 명한테 나눠주는 정도가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나눠줄 수 있는 키트 자체가. 아니 근데 저는 공무원이 부족해서 매일 전화 걸고 뭐 어플 네. 관리하는 거는 좀 못한다 치더라도 네.
그 자가격리 키트 제공 정도는 미리 좀 준비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키트는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사실 미리 준비한 게 왜냐면 그 3만 안에 명이다. 이제 단순히 체온계하고 해열제만 들어간 게 아니라 산소 포화도 기계도 들어가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산소 포화도 기계가 요새 뭐 이제 거기 안에도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급 문제 때문에 공급이 여의치가 않아요. 아, 반도체 이슈구나.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느라고 해서 맥시멈으로 정말 준비 많이 하고 사실 10,000개도 준비 못할 뻔했는데 정말 노력해서 준비한 게 3만 명분 정도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3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일주일씩은 격리되는 상황이 예, 되다 예. 보니까 관리 대상이 12만 명에서 15만 명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약간 밀린 거죠. 또 바이러스가 확진자를 늘리니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이제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가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어차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이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상황을 아예 좀 준비 시나리오를 짜서 그러니까 몇만 명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관리할 거고 그다음에 이 정도 넘으면 우리가 관리하기 안 되기도 하고 또한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뭐 중증으로 가는 게 적으니까 이렇게 한 시뮬레이션대로 가서 이제 국민한테 먼저 사전에 설명이 됐으면 혼란이 적을 건데 무슨 기습 발표하듯이 월요일 날 갑자기 11시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런 발표가 돼버린 것 자체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특히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건 이제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 네. 이제부터는 정부에서 일일이 관리 안 해준다는 거니까 확진인데 집에서 혼자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돌봄이 필요한 환자라든지 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혼자 사는데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케어가 전혀 없는 경우들. 네. 괜찮으신 건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 20에서 이제 50대 사이의 분들 중에서도 혼자 생활하시고 주변에 이제 약 같은 것도 지금 뭐 배송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지인 통해서 받으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누군가가 그 약이라든지 또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 챙겨드리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분들은 아직 생활치료센터에 있으니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상황에 대해서 어필을 못하거나 제대로 의사소통 못하면 그냥 예. 방치될 수도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그렇게 좀 걱정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식의 걱정이 있냐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까 봐. 네. 아니 이게 셀프로 감시하라고 해서 이게 돌아다니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거든요. 확진자가 돌아다니라는 네. 소리가 아닌데 감시 안 한다고 마음대로 돌아다닐까 걱정이에요. 예, 사실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재택치료를 의료기관들이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전화를 했었었고 예. 사실 보건소 담당자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했으니까 두세 차례 전화를 계속 받으면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있지만 환자분이 이제 본인이 이제 집에서 잘 계시는지도 확인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혀 안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서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이 좀 잘 못 갖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실제로 뭐 일부러 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어길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일부러 어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이제 그런 예. 부분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신 분들 같은 예. 경우에는 그냥 밖에 다닐 수도 있는 이런 문제도 생긴다는 거죠.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예. 일반 시민들로서는 우리 예. 지금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이거 아이들 다 관리하고 이거 보호하고 있는 상황인데 확진자가 혹시 돌아다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인데 그것도 감안하지만 지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집중과 선택 뭐 이렇게 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냥 이제 바이러스에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영업시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네. 잇따라 대선 주자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밀접, 밀집, 밀폐 3밀 방역 규정을 준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영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아예 폐지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3차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는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늘리고 이제 그런 분들 들어오실 네. 수 있게끔 자정까지는 좀 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 어차피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입원 환자 비율이 사실 2주 전에 비해서 20% 이상 늘었거든요. 지금 45% 정도 입원 환자 늘었고 예. 중증 환자도 이제 계속 내려가다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다시 꺾여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16%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18%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예. 그다음에 또 60세 이상의 감염자가 한 8% 내외였다가 10% 넘는 이상으로 해서 지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상황이 악화될 예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잘했었던 거 있죠. 그러니까 진단, 정확한 검사로 정확하게 했던 PCR 검사 다 못 돌리고 있고 네. 역학조사도 셀프 역학조사로 바뀌었고 네. 그다음에 재택치료나 이런 부분들도 전체를 관리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던 3T를 이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유행 차단, 유행을 이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거라고는 거리두기하고 백신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백신은 어느 정도 맞고 계시니까 이걸 뭐 어떻게 갑자기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면 이제 거리두기 가지고
유행 규모를 축소하거나 특히 속도 좀 느리게 하거나 또는 의료 체계 붕괴를 막아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주장은 대선 이후 또는 이후에 이제 뭐 정권을 잡으시면 정권 잡으신 이후에 결정하실 부분이지 지금 상황은 위기를 어떻든 막을 부분 준비해서 상황이 정말 악화돼서 의료체계 붕괴가 될 조짐이 있으면 거리두기 강화 예의는 지금 쓰고 있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되게 이해가 네, 되잖아요. 네. 이 취지는 네.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하시니까 영업시간 9시로 하는 거 12시까지만은 좀 해줍시다. 3차 맞은 분들은 뭐 좀 들어가게 합시다. 이해는 되지만 예, 저도 뭐 당연히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방역을 위주로 봤을 때는 네. 지금은 좀 위험하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한 가지 근거는 이거예요.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굉장히 센 대신 치명률은 낮다더라. 그래서 결국은 오미크론 대유행이 한번 폭발한 다음에는 이 코로나가 뭐 소멸, 종식을 향해서 간다더라. 그러면 좀 이거 조절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유럽의 스웨덴이니 뭐 몇몇 나라에서는 마스크도 벗고 그냥 계절 독감으로 이미 취급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럼 우리도 좀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거거든요. 사실 성공의 역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관리를 지금까지 잘해서 전체 확진자 규모가 전 인구의 이제 2% 이제 조금 이제 100만 됐으니까 이제 2% 좀 넘은 상황 됐거든요. 네. 그리고 백신 접종은 그나마 다른 국가보다 높고 이제 3차 접종이 높기는 높지만 아직까지 전혀 접종도 안 했고 걸리지도 않았던 분들이 꽤 많은 인원, 특히 소아청소년 아예 예방 접종 못 하고 있는 연령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 4,500만 명 정도 되는데 아. 그 인원만한테는 오미크론은 독감 같지 않거든요. 이 그렇죠. 인원들한테는. 오미크론은 전파력은 물론 당연히 세고 네. 치명률도 독감보다 높고 델타보다 낮고 그런 정도 수준이라면서요. 네. 근데 독감으로 한 해 사망하는 사람이 3,000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유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예방접종 안 하신 분들이 감염될 확률은 훨씬 더 올라갈 거고 또 예방접종 하셨더라도 효과가 떨어지는 이제 뭐 70대 80대 이상 어르신들 감염 특히 요양원 요양병원에 집단발병 발생하면 사망자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절이 안 돼 버리면 유행이 너무 커져 버리면 중증 환자 규모가 2,000명 3,000명 넘어갈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제로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 우리 지금 2,400개 가지고 있거든요 중환자실. 네. 2,000개 넘어버리기 시작하면 의료체계 붕괴도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럼 교수님 그러면 오미크론이 대유행을 한번 해서 우리한테 집단 면역이 생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진짜 계절 독감으로 간다는 것까지는 동의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동의하시는 건데 그 속도를 완만하게 가야 된다. 예, 맞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단기간 2, 3개월 안에 벌어져 버리면 네. 사실은 미국, 영국이 2년 동안 거쳤던 그런 상황 우리가 2, 3개월에 아주 농축돼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그렇죠. 넘길 거냐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막 엄청 뭐 위험해서 막 이렇다기보다는 치명률이 낮은 건 인정하지만 속도를 완만하게 하지 않으면 약한 분들이 쓰러진다. 네, 약한 맞습니다. 어린이들이 쓰러진다. 뭐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네.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 그나저나 4차 백신 접종 이스라엘에서 한다고 하다가 스탑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4차 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분들은 우리나라도 맞게 됩니다. 면역 저하자는 그러니까 3번 맞은 게 다른 사람 2번 맞은 것보다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분들한테 4차는 다른 사람의 3차랑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4차 결정을 해서 아마 이번 달 말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고위험군의 4차를 할 거냐 말 거냐는 네. 현재 오미크론 대비해서 업데이트된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그 백신에 맞을 건지 아니면 그냥 한 번 더 기존 백신 맞을 건지에 대한 연구 자료들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결정할 건데 사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요양원 요양병원 분들이 11월 이전에 예방접종 맞췄는데 3개월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넘어가거든요. 제일 먼저 3차 맞으셨던 네, 그분들이 3월 넘어가는데 네. 이스라엘이 지금 10월 전에 고령층 예방접종을 3차를 맞췄는데 네. 지금 치명률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 적어도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4차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정도가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근데 방향. 이스라엘이 안 맞는 이유는 4차의 효과가 아직 뚜렷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데이터 그다음에 쌓이고 또 있는 중이다. 업데이트된 백신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여기까지. 네. 이재학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